강연자가 부득이하게 오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컨퍼런스 행사에 강연자를 대신하여 그리고 주최 측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더불어 자 교수님으로부터 사과의 편지가 와서 스크린을 통해 간략히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자 발급 문제로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못해 강연을 들으러 오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본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리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연자가 오지 못한 관계로 주최 측을 통해서라도 강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 교수님이 강연 발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위해 협조와 도움을 주신 길림대학교 자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강연자의 발표를 직접 듣기 원하셨던 참여자분들께는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부터 자 교수님을 대신하여 제가 직접 한국말로 번역하여 강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펑 교수님은 길림대학의 슈퍼하드 머티리얼, 즉 한국말로 하면 초경질 소재에 관련된 국가중점 연구실에서 고온고압 합성 다이아몬드를 연구하고 계신 분으로 중국에서는 초고압법 다이아몬드 연구의 1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인 중국에서의 보성용 합성 다이아몬드의 연구와 생산 현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길림대학교는 길림성 장춘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있고요. 1946년도에 설립된 길림대학교는 중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대학으로 10만 명 이상이 재적하고 있습니다. 강연 후반부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980년에서 1990년대 야오닝성에 집중된 다이아몬드 합성 회사들이, 야오닝성은 이쪽에 있습니다. 1990년도에서 2000년대에 생산 본거지가 후난성, 안흥성, 이쪽이죠. 남쪽으로 이동하게 됐고 2000년 이후에는 허난성이 주된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허난성이 주된 생산지이며 허난성 외에도 산동성 쪽에도 많은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회사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근의 지역, 동북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하고 추울 때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만큼 춥기 때문에 장비 내외부의 온도 제어가 곤란한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상에 인꼬와 대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초고압 프레스를 만드는 제조회사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합성 다이아몬드 산지인 허난성에는 크고 작은 곳들을 합하여 80개 이상의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허난 황흐 월윌사, 쫑난 다이아몬드사, 쫑쪼 화징사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합성 다이아몬드 업계의 3대 대기업이라고 불리며 이 3사를 합하면 고압 합성 장치는 8,000대 이상,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120억 캐럿 이상에 달하고요. 전 세계 합성 다이아몬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말 그대로 허난성은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의 세계 중심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길림대학교 정문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길림대학의 국가중점 연구실인데요. 먼저 중국 내에 설립되어 있는 국가중점연구실이라는 것에 설명을 드리면 1984년에 중국 자국의 기초연구 레벨을 끌어올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 활동을 촉진해서 경제, 사회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실인데요. 설립 초기 년도에는 10개의 실험실이 설치됐고
그 이후 10년 동안 81개의 실험실이 설치됐습니다. 현재는 중국 전역에 200개 이상의 국가 중점 연구실이 설치되어서 기초 연구가 중요한 학문 분야, 국민 경제, 사회 발전의 중점 분야를 기본적으로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진 아래에 보이는 이 실험실은 1989년도에 설립된 초경질 재료 국가 중점 연구실이고요. 신기능성 재료로서의 고품질 다이아몬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중국 산업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자하 교수님의 연구팀이 담당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다이아몬드의 고온고압 합성, 두 번째로 열 전도 재료의 고압 합성, 세 번째로 세라믹의 고압 소결, 네 번째로 초고압 기술의 개발, 다섯 번째로 지구과학, 이러한 분야를 테마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하 교수님 연구실의 고온고압 설비로 중국식 입방체 프레스입니다. 이 중국식 입방체 큐빅 프레스는 잠시 후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보석용 다이아몬드 단결정 합성에 관한 연구 역사, 그리고 생산 역사와 현황, 세 번째로 중국에서의 CVD 합성 다이아몬드의 생산 현황, 마지막으로 자하 교수님 연구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연구 과제와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식 큐브형 고압 프레스 제조 장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그림은 프레스 전체의 사진이고요. 중앙 부분에 6개의 엔빌이 있습니다. 엔빌이라는 것은 중앙에 세팅된 반응 셀, 즉 화면의 노란 부분인데요. 이 정육면체의 시료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위입니다. 이 장비 시스템의 특징은 첫 번째로 분립식 엔빌이라는 점입니다. 엔빌 6개가 각각 분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개가 고장나면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벨트식의 고압 프레스 장비는 고장이 나면 장비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벨트식의 실린더 한 개는 중국 돈으로 8만 위안 정도, 한화로 계산하면 1,350만 원 정도며 실린더 한 개의 무게가 200에서 300kg에 해당이 되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2,000번 이하의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를 교체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화면에 보시는 이 중국식 큐브형 고압 프레스에 장착된 엔빌의 장점은 크기가 작아서 소결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쪄먹는 만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큰 만두보다 작은 만두가 찌기 쉬운 것처럼 엔빌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결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소결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이아몬드의 결함이 많이 생기게 되고 깨지기 쉽습니다. 중국식 큐브형 고압 프레스는 몇만 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명이 길고 이로 인해 생산 효율이 좋아서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단가가 매우 낮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면체 큐브식 가압 방식이기 때문에 역학 대칭성이 다른 고압 장비보다 월등히 좋으며 안정성이나 조작성이 매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승합과 강압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압력을 올릴 때 2, 3분 만에 필요한 압력까지 올릴 수가 있으며
압력을 내리는 것은 5분 만에 가능합니다. 승합과 강압의 한 사이클이 1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또한 0.5mm 크기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효율이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전형적인 타입의 다른 프레스들은 한 사이클에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중국식 고압 프레스는 10분간이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생산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므로 생산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설비이기에 작은 크기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은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의 90%는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프레스의 중앙부 사진입니다. 엔빌의 실제 사진이고요. 엔빌의 중앙부에 세팅될 입방체, 즉 정육면체의 반응 시료, 반응 셀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합성 다이아몬드, 중국 내에 소재하는 합성 다이아몬드 회사인데요. 1990년도에 다이아몬드 분말 공장으로 시작을 해서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 성장의 물결을 타고 2010년에 3.8억 위안, 하나로 638억 원을 투자해서 10개 동의 생산 공장과 연마 공장을 세워 현재 멜레 크기의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지인 증창은 허난성 중에서도 멜레 다이아몬드 생산의 주 거점지이며 중국 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흔한 프로빈스 릴리안 리우 머티리얼라는 회사의 10동의 생산 공장 및 연마 공장의 전경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회사의 생산 공장 내의 설비 전경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프레스 장비들이 질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공장 내 한 구획에 100대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2에서 3mm 크기의 고품질의 합성 다이아몬드 사진입니다. 허난성의 한 합성 다이아몬드 업체의 생산 스케일과 제품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고온고압 합성 다이아몬드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보석용으로 유통될 수 있는 큰 크기의 다이아몬드 단결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80년대 초 상하이 세라믹 연구소가 처음으로 3mm 크기의 다이아몬드 결정체를 합성하지만 품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90년대 초 큰 크기의 다이아몬드 육성은 국가 863 거점 프로젝트로 추진이 시작됐으나 진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도에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99년도 말부터인데요. 길림대학의 자 샤오펑 그룹이 본격적으로 고압법을 이용한 큰 크기의 다이아몬드 단결정 육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 4.5mm 크기의 1B 타입의 다이아몬드를, 2004년도에는 4.3mm 크기의 2A 타입 다이아몬드 및 4mm 크기의 2B 다이아몬드를,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2011년도에는 10mm 크기 약 2.45캐럿 1B 타입의 고품질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사진 속에
고농도 질소가 함유된 원 B와 원 A 타입, 그리고 수소가 함유된 원 B와 원 A 타입, 붕소와 수소가 모두 함유된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형태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합성 다이아몬드 상업화 생산 역사입니다. 2010년 허난성의 허난짜오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3×3×1mm 크기의 절삭 공구용 판상 형태의 단결정을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쫑쪼 화징이라는 회사와 짜오쪼 화징이라는 회사가 합병되어 짜오쪼 화징이라는 회사가 공동 설립되었고요. 이 회사에서 원 B 타입의 판상형 단결정이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9월 쫑쪼 화징이라는 회사는 1에서 2mm 크기의 2A 타입 다이아몬드를 시판하기 시작했고, 초기 월 생산량은 1만 캐럿, 가격은 캐럿당 60달러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2015년 후반경부터 쫑쪼 화징사의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의 유출 사태로 인해서 허난성의 쫑쪼시 인근에 있는 수십 개의 회사에서 쫑쪼 화징 타입의 합성 다이아몬드를 밀리 크기 단위로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량은 급증하게 되었고 2016년도 후반경에는 월 생산량이 20만 캐럿을 달성할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도 급감하게 되어 불과 2년 만에 캐럿당 18달러까지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2016년 허난 황흐 월위사, 이 회사는 2에서 3mm 크기의 2A 타입 다이아몬드를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6년에 산동성의 진한 뉴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3mm 이상의 1B 타입, 2A 타입, 2B 타입의 고품질 합성 다이아몬드를 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초대형급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회사들입니다. 크게 3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허난 황흐 월위사. 이 회사의 프레스 수는 약 2,500대, 메인 프레스의 구경은 500mm입니다. 큰 크기의 보석용 다이아몬드 합성에는 약 200대가 사용되고 있고 2, 3캐럿의 크기의 DEF 컬러, VS급의 고품질 다이아몬드 원석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2.5에서 3캐럿 크기의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는 캐럿당 3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3에서 5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는 현재 개발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합성 기술은 일본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쫑쪼 화징사. 이 회사가 처음으로 2A 타입의 다이아몬드를 합성한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그 기술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프레스의 수는 약 800대, 메인 프레스의 구경은 700mm로 다른 업체들보다 크기가 큰 편입니다. 큰 크기의 보석용 다이아몬드 합성에는 약 400대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0.8에서 1.5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시판되고 있지만 품질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곳 역시 합성 기술은 일본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쫑란 다이아몬드사인데요. 이 회사는 과거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으로 유명했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히 좋은 품질의 보석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주목하셔야 할 회사입니다. 프레스는 모두
자체 제작된 것으로 3,6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메인 프레스의 구경은 600에서 650mm 정도입니다. 1,300대가 보석용 다이아몬드 합성에 사용되고 있고 3에서 5캐럿 크기의 DEF 컬러, VS급의 고품질 다이아몬드 양산이 가능합니다. 최대 18캐럿, 약 20mm 크기의 고품질의 다이아몬드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모든 제품은 특정 회사가 전량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합성 기술은 앞에 두 회사와 다른 우크라이나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중국의 2A 타입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은 일본 계열과 우크라이나 계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계열이 주를 이루었으나 우크라이나 계열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중국의 합성 기술은 크게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다음 편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허난 황후 원릴사의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 원석의 사진입니다. 크기는 2, 3캐럿 정도이고요. 결정 품질이 상당히 좋음을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쫑쪼 화징사의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 원석 사진입니다. 크기는 1에서 1.5캐럿 정도이고요. 사진에서와 같이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쫑란 다이아몬드사의 1B 타입의 옐로우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크기는 1에서 2mm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결정 품질은 매우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사진들 또한 같은 회사인 쫑란 다이아몬드사의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 원석 사진입니다. 크기는 3에서 5캐럿 정도이고요. 품질이 매우 좋고 형태도 매우 좋습니다. 우크라이나계 기술로 생산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쫑란 다이아몬드사의 제품으로 나석 상태로 연마된 합성 다이아몬드 사진입니다. 다음 자료는 쫑란 다이아몬드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색상의 컬러 다이아몬드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같은 회사인 쫑란 다이아몬드사의 다이아몬드로 세팅하여 만들어진 반지 제품입니다. 다음은 중국 내의 CVD 합성 다이아몬드의 생산 현황입니다. 대표적인 제조사가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하이 증시 테크놀로지사. 이곳의 제품은 DEF 컬러, VS 등급의 제품을 생산하며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제조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링보 크리스티암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사입니다.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회사지만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GHI 컬러, VS 등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중간 수준의 제조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안 카본스타. 이 회사는 컬러 다이아몬드 위주로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컬러 다이아몬드 제조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업체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중국은 고온고압법을 이용한 고품질의 보석용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이 눈부시게 진보했습니다. 3에서 5캐럿 크기 DEF 컬러의 VS 등급의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은
중국 내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그 기술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VD법을 이용한 보송용 다이아몬드 합성 분야에 있어서는 그 우위를 다른 나라에 비해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은 중국에서의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980년에서 2000년이라는 20년의 기간을 걸쳐 멜레 다이아몬드 합성은 조각 형태의 촉매, 직접 가열이라는 뒤떨어진 기술을 답습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생산 능력은 저하됐고 결정체의 저품질이라는 이 단어들은 그 시대의 합성 기술과 제품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분말 촉매, 간접 가열 등 새로운 합성 기술의 개발에 성공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각 제조사들의 새로운 합성 기술의 신속한 도입으로 중국 합성 다이아몬드의 생산량과 품질은 실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05년 많은 다이아몬드 제조사들이 전면적인 모델 체인지에 성공하여 중국의 멜레 다이아몬드는 국제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 이후 중국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고도 발전기에 돌입되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쯤부터 중국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공업용 다이아몬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일부 제조사들이 공업용에서 보송용 합성 다이아몬드로 시프트하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멜리 크기의 다이아몬드용 원석 생산이 대량화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크기는 더 커지게 됐고, 현재는 0.2에서 0.5캐럿 크기의 멜레 다이아몬드 생산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1캐럿 이상의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연간 생산량은 150억 캐럿, 약 3,000톤에 달했으며 전 세계 생산량의 90에서 95%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식 큐빅 고압 프레스의 제조 기술의 발전은 아래 표에 참고하면 되는데요. 구경이 크면 클수록 합성 다이아몬드 크기와 단위 생산량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구경을 넓히고 높은 압력을 걸 수 있게 되어 다이아몬드의 크기 및 생산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이 큐빅형 중국식 고압 프레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온고압 설비를 만드는 프레스 제조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제조 장비를, 합성 다이아몬드 프레스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랴오닝성 인꼬시에 위치한,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대련 근처에 있는 인꼬라는 곳입니다. 랴오닝성 인꼬시에 위치한 인꼬 진정 인더스트리얼사의 정경입니다. 이 초고압 장비 생산 회사는 2014년에 리뉴얼하여 새롭게 공장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4만 5천 평방미터의 광대한 토지를 이용해서 직경 750mm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최대 직경입니다. 장치를 월 20대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큰 규모의 초고압 장비 제조회사가 4곳이 있고요. 이곳은 그 회사들을 뒤잇는 중견급 회사입니다. 놀랍고 주목할 점은 이 회사는 장비 제조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인 프레스 장치를 사용해서 보송용 다이아몬드 제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에서 4mm 크기의 노란색 원 B형의 결정뿐만 아니라 크기가 큰 무색의 보석용 다이아몬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1에서 8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최대 크기 15캐럿까지 생산해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옐로우와 무색 다이아몬드 외에도 다양한 색상의 컬러 다이아몬드를 합성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보석용 고온고압 합성 다이아몬드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찬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련이라는 곳에 있는 엔빌 제조회사의 사진과 내부 전경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빌은 초고압 장비에 피스톤 끝에 부착되는 부품입니다. 초고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엔빌이 필요합니다. 엔빌은 일반적으로 텅스텐 카바이드에 코발트를 첨가한 초경질 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초고압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엔빌의 끝에 형태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랜 연구 끝에 엔빌의 끝 부분을 원추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추형의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엔빌 끝에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 받는 압력이 분산되어 응력이 분산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죠. 이로 인해 초고압하에서의 엔빌 파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빌의 경사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태파각의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파각을 최적화할수록 강도는 2배, 3배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 엔빌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인꼬 소재의 초고압 장치 제조 회사나 허난성의 3대 대기업인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 대기업들에게도 이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형 장치가 몇 개씩 도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엔빌을 가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가공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국과 생산량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석용 고온고압 합성 다이아몬드는 1990년부터 러시아에서 생산되어 그 기술이 미국이나 인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의 홍보 부스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뉴 다이아몬드 테크놀로지라는 사가 있고 그 업체의 제품으로는 무색으로서는 최대 15캐럿, 블루 색상으로는 10캐럿까지 해당되는 고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허난성은 강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고압 합성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에 있어서 말씀드린 3개사 대기업은 허난성에 모두 소재하고 있고 이 3개사의 고온고압 프레스 장비가 합하면 모두 8,000대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세계적 수요에 발맞춰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 또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보석용 CVD 합성 다이아몬드가 제조되고 있습니다. 닝보 소재의
닝보 크리스티암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사, 그리고 상하이 소재의 ZS 테크놀로지사, 모두 각각 수십 대의 규모의 설비를 가지고 1캐럿 이상의 고품질 CVD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국 내에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합성법은 고온고압법입니다.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의 생산량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2017년 1년간 고온고압 합성 다이아몬드는 130에서 300만 캐럿, CVD 합성 다이아몬드는 100에서 120만 캐럿이 생산되었다고 추정되고 있고요. 이 양은 천연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 3%에 해당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고온고압 합성 다이아몬드와 CVD 합성 다이아몬드를 모두 합하여 약 500에서 700만 캐럿이 양산되었으며 이 양은 천연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에서 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에 관한 국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에는 천연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되는 합성 다이아몬드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합성 다이아몬드의 생산과 유통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 다이아몬드가 주얼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띄워진 이 자료는 합성 다이아몬드가 천연 자료에 미칠 영향에 관한 자료를 추정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추정 자료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비자의 인지도에 따라 천연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될지에 관한 추정 자료입니다. 첫 번째, 이 자료인데요. 합성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소비자들이 인지했을 경우에는 약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천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오른쪽의 자료처럼 천연과 합성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소비자들이 인지를 한다면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0에서 마이너스 5% 정도의 영향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소비자들이 합성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서 가격 영향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자 교수님의 연구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상업적인 연구가 아닌 기초과학적인 학술 연구 내용임을 유념하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순도 다이아몬드 육성. 고온고압법은 다이아몬드 내에 질소, 붕소, 수소, 니켈, 코발트 등의 원소가 원자 상태로 혼입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합성 중에 이러한 불순물의 혼입을 막는 것이 공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붕소를 함유한 다이아몬드의 전기전도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이지만 붕소가 혼입되면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도 다이아몬드 소재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도성을 형성시키는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점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이아몬드 표면과 다이아몬드 내부 붕소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 내부 붕소에 의한 전도성인지 아니면 표면에
있는 붕소 농도에 의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면 다이아몬드는 좋은 반도체 소재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도 메커니즘을 명확히 밝혀낼 수만 있다면 공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연 다이아몬드의 생성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몇십 년간 연구하고 계신 자 교수님이시지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테마는 천연 다이아몬드는 어디서 왔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생성이 되는지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현재 천연 다이아몬드 생성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천연 다이아몬드는 어떤 환경에서 성장이 되는지, 천연 다이아몬드의 생성 환경은 실험실에서 합성한 조건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실험실에서 천연 다이아몬드를 육성할 수는 있는지, 이와 같은 다양한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 합성에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최대 2개월이 소요됩니다. 천연 상태의 생성 환경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연구 과제와 문제들을 해명할 수만 있다면 지구과학 또는 우주과학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에 관한 자아 교수님 연구실에서 최근 연구 성과 3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자 결정의 형상과 육성이 완료된 결정체의 형태와의 관계. 고온고압법의 온도차법으로 다이아몬드 결정을 육성할 때에는 출발 물질인 씨앗, 종자 결정을 사용합니다. 종자 결정의 형태가 성장이 완료된 다이아몬드 결정의 모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착안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CVD법이나 고온고압법으로 성장시켰을 때 종자 결정과 같은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고압법의 경우 3차원 입체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성장하기 때문에 1mm 정도의 작은 종자 결정을 사용하면 3mm, 5mm 그 이상의 크기까지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에 반해 CVD법은 2차원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2mm 크기의 종자 결정을 사용하면 2mm 크기의 결정이 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순도 다이아몬드에 대한 육성 성과물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세 번째로 MgSiO3 규산 마그네슘 분위기에서의 다이아몬드 성장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산 마그네슘, 이 물질은 지구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이므로 이를 통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천연 다이아몬드의 성장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면 그리고 111면으로 발달되어 있는 종자 결정과 성장이 완료된 후에 결정체 형상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한 내용인데요. 왼쪽에 100면으로 발달된 종자 결정, 우측에 111 발달면으로 만들어진 종자 결정을 레이저로 절단해서 삼각형, 물방울 형태, 직사각형 모양, 그리고 원형, 정사각형 등의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이때 제작된 시료의 크기는 1mm 이내입니다. 다음은 100면으로 발달된 종자 결정과 육성 후의 다이아몬드 결정 형태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인데요. 100면으로 제작된 종자 결정이 각각 삼각형, 물방울형, 직사각형 형태로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의 사진은 종자 결정, 레이저로 절삭이 된 형태의 종자 결정의 사진인데요. 다양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종자 결정을 레이저로 절단하다 보니 검게 변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줄의 사진은 성장이 완료된 다이아몬드 결정의 바닥면으로 종자 결정이 분리된 흔적이 관찰됩니다. 세 번째 줄의 사진은 성장 완료된 결정의 정면 부위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온고압법의 경우 성장된 결정의 형태는 종자 결정의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만 충분히 들인다면 대칭성이 좋은 다이아몬드 결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VD 합성의 경우 종자 결정의 형태에 따라 성장이 완료된 다이아몬드의 결정 모양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고온고압법은 CVD법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1면의 종자 결정과 육성 완료된 다이아몬드의 결정 형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111면의 종자 결정의 경우에도 방금 설명드렸던 100면의 종자 결정을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반형, 정반형, 장방형에서도 결과적으로 111면의 종자 결정을 사용해도 100면의 종자 결정을 사용해도 또 어떠한 형태라 하더라도 고온고압법에서는 종자 결정과 성장 완료된 결정의 형태는 크게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험실에서 최근 합성한 고순도 다이아몬드에 관한 분석 결과인데요. 합성 시 사용되는 융제, 금속 촉매의 종류, 다양한 합성 방법 등을 연구해서 성장시킨 고순도 다이아몬드입니다. 매우 좋은 수준의 결과물입니다. 보이는 이 그래프는 적외선 분광 분석, FTIR 분석 결과입니다. A 사진에 해당되는 검정색 그래프는 일반적인 1B 타입의 다이아몬드로 질소 농도는 60ppm입니다. 여기서 질소의 피크가 검출이 되고요. B 사진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FTIR 분석 결과는 적색 그래프로 질소가 검출되지 않는 2A 타입의 다이아몬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금속 성분의 검사는 아직 진행하지 못했지만 금속 성분의 검출 정도에 따라서도 품질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연구한 내용으로 MgSiO3, 규산 마그네슘 분위기에서 합성한 0.5mm 크기 정도의 작은 다이아몬드에 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종자 결정을 사용하지 않고 성장시킨 다이아몬드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는 동일하게 적외선 분광 분석 결과이고요. A 사진은 규산 마그네슘을 0 웨이트 퍼센트 사용해서 합성한 다이아몬드고요. B 사진은 무색이죠. 0.5 웨이트 퍼센트의 규산 마그네슘을 사용해서 합성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 다이아몬드에서는 질소가 검출된 반면 규산 마그네슘이 첨가된 다이아몬드에서는 현격하게 질소 농도가 검출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아 교수님의 강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는 한계는 있겠지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드리고요. 답변이 어려운 내용은 자아 교수님께 문의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테이트 다이아몬드
밑에서 이제 시작해서 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드 다이아몬드하고 합성이 되는 그 원자가 분자가 달라붙어서 계속 크기가 커져지는 건데 그 경계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게 경계가 모호하게 없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 아. CVD 합성 다이아몬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까 둘 다 HPHT하고 CVD하고 두 경우에 다 시드 다이아몬드를 넣고 거기에 이제 그 합성 예, 예. 다이아몬드가 달라붙은 거에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커져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원래 시드 다이아몬드 원래 있던 거랑 점점 더 달라붙어서 이제 커지는데 그 원래 있던 시드하고 점점 더 성장한 다이아몬드하고 그 경계 부분이 아, 대부분 시드 종자 결정인 시드 크리스탈은 원비 타입의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무색의 합성 다이아몬드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 자란 다음에 그 경계 부분이 어떤지 그냥 경계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경계가 모호해지게 없어지게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경계가 명확히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을 제가 뭐 확대해서 봤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그 자란 합성 다이아몬드를 환경으로 봤을 때 그 내부에 있던 그 시드 다이아몬드는 크리스탈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리가 됐어요. 답변. 분리가 되면 그 부분의 공간이 빈 공간이 가공을 해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드 크리스탈 위로 탄소 원자가 적층돼서 성장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단하지 않고서는 분리는 어렵고요. 아마 저의 추측에 의하면 경계면은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미처 못하신 말씀들은 이후에 진행되는 휴식 시간이나 행사 종료된 이후에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혹은 이보현 박사께 질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 그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사항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그 이보현 박사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